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폭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지난해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중 학생은 29.5%, 성인은 43.1%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2017년 대비 학생 4.7%포인트, 성인 13.3%포인트 증가해 성인 피해 증가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수법도 갈수록 규모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 폭력 사례가 가장 심각한 사례로 꼽힙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으로 괴롭히고 욕설을 내뱉는 떼카, 대화방으로 초대한 뒤 한꺼번에 퇴장해버리는 방폭,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고 방을 나가도 다시 초대해 괴롭히는 메신저 감옥, 사이버 스토킹, 불법 촬영물 유포와 같은 사이버 성범죄까지 다양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학교나 회사, 동호회 등에서 단체 대화방으로 소통하는 게 일상화되다 보니 사이버 폭력이 외부로 드러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정신,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치명적이라 피해의 심각성은 신체폭력 못지않다고 말합니다. 반면 가해자들의 죄의식은 신체적 폭력에 비교해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방통위의 지난해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가해 이유 중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라는 응답이 학생은 24.8%, 성인도 17.1%에 달했습니다. 또 특별한 이유 없다라는 응답도 각각 10.8%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등장한 인터넷 역기능의 하나가 사이버 폭력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을 의미하며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는 전통적인 폭력과는 달리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과 성인은 물론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역시 중요해졌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과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인터넷의 역기능, 인터넷 이용 예절, 개인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인터넷의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인터넷이 이제는 과도한 사용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의 문제점과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져야 할 예절에 관해 알아보고 인터넷의 발달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기술의 발전 정도로서가 아니라 생활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획기적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기존 사회의 질서와 가치관에 비추어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의 순기능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자우표는 한 번의 클릭으로 바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즉시 전송하거나 확인할 수 있고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 분야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동호회나 모임 등을 통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사이버 공동체를 형성하고 온라인에서의 모임을 실제 모임으로 연결해 직접 만나기도 하며
다양한 행사를 열어 소속감을 고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팅을 통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원하는 종류의 대화방을 선택한 후 그 방에 들어온 사람들과 동시에 함께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유선망, 웹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학습이 가능하고 많은 학습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가정이나 학교 등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소라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입출금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유익한 금융 정보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을 상담실에 직접 가지 않고도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되는 만남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가격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여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연극, 영화, 스포츠 경기,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 티켓, 기차표, 비행기표도 손쉽게 예매할 수 있으며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인터넷을 통해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란 사이트, 엽기 사이트, 도박 사이트, 폭력 사이트, 반사회적 사이트 등 우리에게 해로운 불건전 정보가 유통될 수 있으며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사생활에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예도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으므로 욕설이나 비방, 유언비어 등의 사이버 언어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쉽게, 더욱 빠르게 또는 단순히 재미로 줄여쓰고, 이어쓰고, 발음나는 대로 쓰는 등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 실제 생활에서 언어 사용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에 지나치게 빠져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이나 음란물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팅이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건전한 교제의 가능성이 있으며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 파일 등을 배포하거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기도 합니다. 네티켓 또는 인터넷 예절은 인터넷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을 의미합니다. 네티켓은 네트워크와 에티켓의 합성어입니다. 네티켓은 법적 제재에 의존하는 타율적 해결보다는 인터넷 사용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은 익명성과 쌍방향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오해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가상의 익명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버지니아 셰어 교수는 네티켓의 핵심 원칙을 제시하였고 세계적으로 인정되면서 올바른 인터넷 사용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살펴보면 제1원칙, 인간임을 기억하라. 제2원칙, 실제 생활에서 적용된 것처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제3원칙, 현재 자신이 어떤 곳에 접속해 있는지 알고 그곳 문화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제4원칙,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제5원칙, 온라인상의 당신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어라. 제6원칙,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라. 제7원칙,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 행하라. 제8원칙,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제9원칙, 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제10원칙,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해라입니다. 네티켓의 핵심 원칙의 자세한 내용은 팁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전자우편을 사용할 때의 네티켓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중 가장 인기가 높은 분야는 웹이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를 통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은 사용하는 빈도와 정보의 전달 용량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올바른 사용 방법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메일을 사용 시 지켜야 할 예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당한 제목을 붙이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메일 내용은 짧고 간단하게 작성해야 하며 메일상에서 타인에 대해 말할 때는 정중함을 지켜야 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언어는 쓰지 않아야 하며 메일 내용을 쓴 후 한 번 검토하고 보내고 첨부 파일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내야 합니다. 메일을 보내기 전에 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가능한 메시지 끝에 성명, 직위, 단체명, 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시그니처를 포함하되 너무 길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대화를 할 때의 네티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온라인 대화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은 실시간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네티켓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최근 무절제한 대화 사용을 금하기 위해 아이디를 실명화하고 나이 조회 기능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일고 있지만 익명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양쪽이 현재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네티켓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장 혹은 퇴실할 때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방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진행된 대화의 내용과 분위기를 경청해야 하며 진행되는 주제에 맞는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며 광고, 홍보 등을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습니다. 유언 비어, 속어와 욕설 게재는 삼가고 상호 비방의 내용은 하지 않아야 하며 불건전한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른 언어, 좋은 말을 사용하고 엔터키를 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시판을 사용할 때의 네티켓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 사이에 각종 정보를 교환하거나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뜻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올린 내용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타인과 함께 최대한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게시판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네티켓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게시판의 글은 짧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게시물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제목을 붙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지 않도록 하며 글을 쓰기 전에 이미 같은 내용의 글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글의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빨리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게시판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과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ICT 기술 발전과 함께 기업과 개인의 정보 유출 우려 역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온갖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정보가 전 세계를 떠도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위협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8월 무선통신 사업자인 D사는 수백만 고객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사 웹사이트가 침해되었고 가입자의 이름,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가 전부 도난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7,700만 고객들에게 경고가 날아갔으나 알고 보니 영향을 받은 건 3%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약 230만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D사 측은 웹사이트의 한 API를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뒷버튼을 클릭하여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피해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이번에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마케팅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사생활 침해라는 관점에서 보다는 일종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형은 일반 정보, 가족 정보, 교육 및 훈련 정보, 병역 정보, 부동산 및 동산 정보, 소득 정보, 기타 수익 정보, 신용 정보, 고용 정보, 법적 정보, 의료 정보, 조직 정보, 통신 정보, 위치 정보, 신체 정보, 그리고 습관 및 취미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부터 8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 각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10계명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회원가입 시에는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게 영문, 숫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타인이 자신인 것처럼 로그인하기 어렵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안전성이 높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 가입 시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제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하며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되도록 PC방 등 개방 환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암호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합니다. 보충학습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 스마트폰 중독의 부작용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 능력 1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